사이코패스는 모두 범죄자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 없이 능숙하게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CEO, 외과의사, 변호사, 언론인과 같은 고위험, 고보상 직업군에서 사이코패스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 원장입니다. 사이코패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에서는 사이코패스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물 기가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감정이 없지만 할머니가 그리고 본인이 정한 룰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30년차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드라마 속 기가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모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감정이 전혀 없는 걸까요? 혹시 치료는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드라마 속 기가영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가영이란 인물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드라마 속의 기가영은 철저한 루틴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이 루틴을 방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죠. 이 루틴이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4일 루틴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드라마에 나오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은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관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기가영 역할을 맡은 배수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영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학습되었어요. 이 인터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학습입니다. 기가영에게 도덕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생존 매뉴얼인 거죠. 이 학습을 토대로 본인만의 룰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오해, 사이코패스는 모두 범죄자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 없이 능숙하게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CEO, 외과의사, 변호사, 언론인과 같은 고위험, 고보상 직업군에서 사이코패스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영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의 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감정과 공감은 조금 다릅니다. 감정은 기쁨, 분노, 두려움 같은 거죠. 그런데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사이코패스도 자신의 감정은 느낍니다. 화도 나고 쾌감도 느끼고 지루함도 느껴요. 하지만 타인의 고통, 슬픔, 기쁨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거나 거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나한테 이득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전두엽 기능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심리치료의 핵심은 통찰과 공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거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뇌 발달이 완성되기 전에 아동기, 청소년기에 어떤 치료적인 적절한 개입을 하면 특정 신경회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근거입니다. 드라마 속의 기가영이 바로 이 케이스인 거죠. 할머니와 청풍마을 사람들의 일관되고 구조화된 양육이 그녀를 사회화된 사이코패스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치료적인 접근입니다. 감정이나 공감을 기대하기보다는 행동 자체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남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남을 해치면 내가 손해를 본다, 벌을 받는다, 이런 심리적인 계산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기가영의 룰이 바로 이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리면 어릴수록 치료적인 접근이 더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의 기가영을 통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모두 범죄자가 아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룰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시기에 조기에 개입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